자, 우리 여기 51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자, 계속 우리 순열하고 있었죠. 순열 마무리 짓고 뒤에 조합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 51페이지에 있는 936번 이거 이제 많이 봤던 거지. 색칠하는 거잖아요, 그죠? 색칠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색칠하는 문제 중에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내가 색깔을 A부터 칠한다고 하면 A, B, C, D 순서로 칠한다고 하면 중간에 고민되는 부분이 생겨요. A에다가 색칠한다면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어? 4가지 컬러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에다가 칠한다면 3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파랑을 칠했고 여기다가 빨강을 칠했고 여기다가 파랑을 칠했어. 그럼 이제 C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예요? C는 B하고만 인접한 거 아니야? A에 칠했던 거 또 써도 상관없잖아. 그래가지고 C는 3가지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3이라고 하면 그러면 마지막에 D가 약간 이상해져요. 왜냐면 자 C에다가 만약에 내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색깔 자 요렇게 칠했다 그러면 D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야? D는 빨강도 피해야 되고 초록도 피해야 되니까 2가지죠. 근데 C에다가 내가 A에 칠했던 색깔을 또 칠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만약 칠했다면 그러면 D에 칠하는 게 몇 가지야? 빨강만 피하면 되잖아. 빨강만. 그래서 D를 칠할 때 3가지가 될 수도 있고 2가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하고 풀어야 될까? 처음부터 그치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를 생각하냐면 A에 들어갈 색깔과 C에 들어갈 색깔이 똑같을 때 A에 들어갈 색깔과 C에 들어갈 색깔이 똑같다. 이게 첫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는 A에 칠해지는 색깔과 C에 칠해지는 색깔이 다르다. 요게 두 번째 경우. 요렇게 놓고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똑같다라고 이제 정해놨어. A랑 C의 색깔이 똑같아. 이렇게 정해놨어. 그러면 그때는 C에다가 칠할 때 요거 몇 가지라고 하는 게 적당할까? 이미 나는 A와 C는 같은 색깔을 칠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A에다가 칠한 그 색깔을 C에다가 그대로 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C를 칠할 때는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신에 A랑 C가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같은 색깔이 칠해졌으니까 가연아 D를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지금 상황을 잡아봐. A랑 C에 둘 다 빨간색 칠해져 있죠. 그러면 D에다가 내가 쓸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일까? 3가지지 3가지. 한 개만 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예진이가 해볼게. 처음에 여기 A에다가 4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칠하는 거 똑같고 B에다가 3가지 칠하는 것도 똑같은데 이번에는 예진아 A랑 C가 다른 색깔로 칠해진다 라고 정해놨잖아. 그렇지. C를 칠하는 가지수가 2가지가 되겠죠. 왜냐면 빨강도 못 칠하고 파랑도 못 칠하니까.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칠했어. 그러면 소연아 마지막에 D 칠할 때 여기 칠할 때 이번에는 쓸 수 있는 색깔이 몇 종류일까? 지금 우리가 총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4가지 색깔 중에 A에 빨강 칠했죠. C에 초록 칠했죠. 그러면 D에다 쓸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2가지지. 파랑은 또 칠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B랑 D는 붙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36가지고 요거는 48가지가 돼가지고 답은 84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죠. 기본적인 문제는 그냥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하면 끝나는데 요거는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근데 케이스 나눠야 되는 거 어떻게 알아요? 풀다 보면 아까 봤잖아. A, B, C 그냥 가면 마지막에 D를 몇 개 칠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여기 일반적인 문제인 거랑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는 그냥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A, B, C, D, E에다가 5가지 색 중에 하나씩 칠하는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A, B, C, D, E 칠할 때 5가지 곱하기 4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3가지에서 바로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A, B, C까지 칠한 다음에 D를 칠할 때 A의 색깔과 C의 색깔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D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럼 한 번에 풀 수 없잖아. 그럼 나눠서 풀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고 이 936번처럼 풀다 보니까 마지막에 뒤에 2가지인지 3가지인지 잘 모르겠네?
그런 문제가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죠? 풀다 보면 이게 한 번에 풀 수 있는지 나눠서 풀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유형은 이제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수형도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그 노가다예요, 노가다. 뭐 하나씩 다 해보는 거지. 939번으로 해볼게요. 1, 2, 3을 이용해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그럼 이게 첫 번째 자리, 뭐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 일단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1의 오른쪽 자리에는 반드시 2가 온다. 그리고 3의 오른쪽 자리에는 반드시 1 또는 2가 온다. 이렇게 두 가지 규칙을 만족을 하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수열을 가지고 뭐 몇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 없잖아. 그래서 자, 하나씩 해봅니다. 맨 첫 번째 자리에 내가 1을 쓰는 경우와 2를 쓰는 경우와 3을 쓰는 경우로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재현아, 조건이 여기 요 첫 번째 칸이 1이면 그 옆에 칸은 반드시 뭐가 와야 돼? 그지? 이 가 조건 때문에 첫 번째 칸이 1이면 두 번째 칸은 무조건 2가 와야 돼.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칸을 쓸 때는 이 옆에 이 오른쪽에는 뭐가 온다 이런 조건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같은 자연수를 또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옆에다가는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다 쓸 수 있는 거야. 다 쓸 수 있는 거. 1 와도 되고 2 와도 되고 3 와도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애초에 시작을 2로 했다면, 자, 두 번째 칸이 갈라지겠죠. 그죠? 두 번째 칸이 1 올 수도 있고 2 올 수도 있고 3 올 수도 있어. 이렇게 갈라질 거고. 자, 그럼 여기에 1이 왔다면 소연아, 그 옆에 칸, 이 세 번째 칸에는 누가 와야 돼? 여기가 1이면 옆에는 반드시 2가 와야 돼. 그치? 요렇게 정해지는 거고. 예진아, 그럼 여기가 2면 그 다음 칸엔 누가 올 수 있죠? 다음 주 시험인데 이거 집중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친구들한테 민폐 끼치는 거예요. 3이 무조건 와야 되나요? 그런 말이 어딨어 여기. 아, 그러면 다 되지 않아? 다 되지, 다 되지. 그럼 1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럼 예진아, 여기 두 번째 칸이 3이야. 그럼 세 번째 칸에는 뭐가 올 수 있어? 그렇지. 여기는 1 또는 2가 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애초에 3으로 출발했다면 가연아, 뭐 또는 뭐가 올 수 있다? 1 또는 2가 올 수 있고. 자, 여기가 1이면 그 다음 칸은 무조건 뭐고? 1 오른쪽에는 무조건 뭐야? 2, 그 다음에 여기가 2면 오른쪽은 다 올 수 있는 거죠. 1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 써보면 돼요. 마지막에 몇 개인지 세면 되잖아, 이제.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13가지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다 써보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제 수형도를 이용한 풀이죠. 그러니까 하나씩 다 해보는 느낌이에요. 그죠? 13가지가 답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943번 보겠습니다. 자, n개의 역으로 이루어진 기차 노선이 있다. 그때 n개의 역 중에서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하여 경로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72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숫자를 좀 넣고 해볼까요? 만약에 10개의 역이 있다. 10개의 역이 있어. 10개 역이 쭉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번역, 2번역, 3번역, 4번역, 5번역, 6번역, 7번역, 8번역, 9번역, 10번역 10개 역이 있어. 근데 여기서 출발역을 하나 고르고 도착역을 하나 고른다 이랬으니까 기본적으로 10개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거예요? 2개를 고르는 거지. 근데 이 2개를 뽑을 때 이 뽑는 둘 사이의 순서가 윤호야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뭘 뽑고 있죠? 출발역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처음에 얘를 뽑고 두 번째 얘를 뽑으면 얘가 무슨 역이 되는 거야? 출발역.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도착역이 되지. 근데 처음에 얘를 뽑고 두 번째 얘를 뽑으면 출발역과 도착역이 어떻게 돼? 바뀌잖아. 바뀌잖아. 알아서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았어. 알아서 바뀌는 게 뭐야? 다른 문제처럼 알아서 배워야 되는. 자,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10개의 역 중에 2개 역을 골라가지고 2개 역에다가 뭐 자판기를 설치한다. 요때는 내가 2개 역을 뽑을 때 그 두 역의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잖아. 근데 지금처럼
두 역을 뽑는데 한 역은 출발역, 한 역은 도착역 이렇게 되면 그때는 자리를 바꾸면 결과가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응? 항상 순서를 정하냐 정하지 않느냐 그거 네가 헷갈려 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지금처럼 한 역은 출발역, 한 역은 도착역이라면 순서를 바꾸는 순간 결과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역이 10개라면은 10P2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여기 N개잖아. 어떻게 써야 돼? NP이겠지. NP2를 했더니 답이 뭐예요? 72예요. 그쵸? 그러면 그냥 뭐 암산 때리면 되지. 그치? 얼마겠어 N이? 9겠죠. 그죠? 9. 9P2를 해야 72 이렇게 찾을 수 있지. 그래서 문제 상황을 읽으면서 이게 P인지 C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지? 이거랑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있죠. 여기 뭐 지금 나까지 9명 있어. 교실에 9명 있다. 그럼 9명의 사람 중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악수를 한다. 이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늦게 와. 9명 중에 악수를 하는 거는 2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2명이 필요한데 악수라는 행동은 방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나랑 윤호랑 악수를 하는 거나 윤호랑 나랑 악수를 하는 거나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가 똑같지. 그러면 그때는 뭘로 계산해? C로 계산해. 그래서 9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돌아가면서 악수합니다. 그러면은 10C2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9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10명으로 할게요. 1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 한 대씩 죽방을 친다. 그때는 어때? 내가 윤호를 때리는 거랑 윤호가 나를 때리는 건 어때? 결과 다르잖아. 이때는 똑같이 2명을 뽑지만 순서가 이때는 어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뭘로 하는 거야? 죽방? 이런 말 써도 되나? 죽방? 10P 이렇게. 그치? 그래서 항상 내가 상황을 보면서 이게 순서를 내가 부여해야 되는지 아니면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에 차이가 없는지 이걸 고민하면서 C랑 P를 고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943번은 답이 9였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946번으로 갈게요. 지각생한테는 질문을 던져야겠어. 자, 김주혁이 946번이야.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간 4쌍의 부부가 8개의 좌석에 일렬로 쭉 앉는데 부부끼리 이웃한대요. 자신 있는 거잖아. 이거 이웃한다 그러면 어떻게? 묶지. 묶어. 사람이 8명이 있는데 A, B, B, C, D, D. 어서와. 자, A1, A2, B1, B2, C1, C2, D1, D2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A끼리는 서로 부부인 거야. 그러면 부부끼리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이렇게 다 묶어야 되지, 주어가. 이렇게 묶으면 전체적으로는 몇 명을 배열하는 거다? 4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다? 4 팩토리얼. 그 다음에 묶인 애들끼리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한 커플, 2커플, 3커플, 4커플인데? 이 팩을 3번 할 거야? 4번 할 거잖아. 그럼 8이야? 이를 4번 곱하는 거잖아, 주요가. 그럼 얼마를 곱하는 거야, 총? 그렇지. 이렇게 써야지. 16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성은아, 24 곱하기 16이네. 24 곱하기 16 얼마일까요? 384? 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쵸? 묶어서 이웃한다 라고 하면 묶어서 푸는 거 기억하죠? 이웃한다 그러면 키워드가 묶어였고요. 이웃하지 않는다는 칸막이였지. 칸막이.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이웃하지 않는 거 나오죠. 950번입니다. 자, 950번은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A와 B는 이웃하고 D와 E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게 같이 나와 있어. 그러면 A, B, C, D, E, F가 있을 때 일단 A, B는 어떻게 할까? 묶어야죠. A, B는 묶어요. 이렇게 묶었어요. 그런데 묶었다고 해서 이제 그럼 이렇게 5을 그냥 쭉 배열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우리는 A, B가 이웃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뭐도 하고 싶어? D하고 E는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잖아. 그지? 그러면 D, E를 어떻게 해놔야 될까? 잠깐 옆으로 빼놔. D하고 E는 자, 너네 잠깐 열애. 옆으로 잠깐 빼놔. 자, 이렇게 빼놓고 남아있는 이거 몇 명이라고 봐야 돼요? 3명이라고 봐요. 남아있는 3명을 먼저 배열해서 이 3명이 뭐의 역할을 해주게 해야 돼? 칸막이 역할을 해주게 해야지. 칸막이. 그치? 맞니, 현준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3명을 먼저 배열을 해놓을 거니까 뭐라고 쓸까?
3팩토리얼을 하고, 자 A와 B는 사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니까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자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얘네들의 배열이 끝난 거예요. 가령 뭐 C가 앞에 있고 A, B가 묶여가지고 여기 있고 F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됐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뭘로 사용할 거야? 칸막이로 사용할 거잖아. 칸막이, 칸막이, 칸막이로 사용할 거니까, 자 양끝이랑 사이사이에 자리가 몇 개 났어? 네 자리가 났어. 예진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에다가 뭘 붙여주면 끝날까? 곱하기 4 내가 지금 이 사이사이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아까 옆으로 잠깐 열애 시켜놨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두 명이잖아. 그러니까 자리는 네 자리인데 그 네 자리 중에 우리는 두 자리에다가 D랑 E를 껴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4P 2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6 곱하기 2 곱하기 4, 3, 12니까 답은 뭐예요? 3번이 되겠지, 그치? C랑 F 자리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셋을 자리를 배열을 한 거잖아. 이 3팩토리얼을 하면서 배열을 해서 지금 요렇게 지금 그 배열된 가지수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지금 쓴 거잖아요. 그쵸? 3팩토리얼 내에서 C랑 F의 자리는 결정이 된 거죠. 배열도 해줘야 되니까 틀린 거죠? D하고 E라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초록색 체크된 네 자리 중에 여기랑 여기를 뽑았다고 해봐. 근데 여기다 D 넣고 여기다 E 넣은 거랑 여기다 D 넣고 여기다 E 넣은 것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잖아. 자리를 바꾸면 결과가 바뀌잖아. 그러면 순서가 중요하지. 그래서 P로 뽑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서 953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번갈아입니다. 번갈아. 953번은 1부터, 야, 수연아, 오랜만이야. 어?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세 번째 보나? 그죠? 자, 953번입니다. 혜영이가 1부터 9까지 9개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7개를 이용해서 7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짝수와 홀수가 번갈아 나타나도록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아, 이거 좀 어려워요. 그죠? 자, 일단은 가연아, 홀수가 총 몇 개 있어? 1, 3, 5, 7, 9, 5개가 있고요. 짝수는 몇 개 있어? 2, 4, 6, 8, 4개가 있죠. 근데 이 9개의 숫자 중에 내가 몇 개를 골라내야 돼요? 7개의 숫자를 골라야 되잖아. 7개를 골라야 되지. 근데 7개를 고른다는 건 다시 말하면 9개의 숫자 중에 몇 개를 버린다는 거예요? 2개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2개를 버린다는 얘기.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짝수만 2개를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짝수 2개 이렇게 버렸어. 그러면 홀수는 5개인데 짝수 2개밖에 없죠. 이러면 번갈아가 될까 안 될까? 번갈아가 안 돼요. 그쵸? 번갈아가 되려면 짝수 홀수가 개수가 똑같거나 아니면 하나 차이 나야 되거든. 그래서 짝수를 2개 버리는 건 안 돼. 그럼 만약에 짝수 하나 홀수 하나 버렸다.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번갈아 배열할 수 있지. 그리고 홀수만 2개 버렸다. 홀수만 2개 버렸다. 이거 어때요? 이것도 번갈아 배열 가능하죠. 그래서 자, 제일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나눌 거예요. 처음에 홀수를 1개, 짝수를 1개 버리고 시작하는 경우하고, 두 번째로는 홀수만 2개를 버리고 시작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홀수 1개, 짝수 1개를 버린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버릴지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홀수 5개 중에 1개를 골라야 되니까 몇 가지? 5씨 1이니까 뭐 5가지로 하면 되죠. 짝수 중에서 또 하나 골라. 4가지.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5개의 숫자 중에 내가 버릴 숫자를 골랐어요. 내가 가령 예를 들면 뭐 3을 버리고 6을 버리기로 했다. 그럼 이제 나한테 남은 숫자가 홀수는 요렇게 4개고 짝수는 요렇게 3개잖아. 주혁아, 홀수 4개와 짝수 3개를 번갈아 배열할 거야. 그러면 무조건 무슨 수로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지? 홀수 4개 사이에 짝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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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이렇게 돼야죠. 맞나?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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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그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미 홀수
홀수 4개와 짝수 3개가 이제 선택이 되는 순간 홀짝의 자리는 결정된 겁니다. 홀, 짝, 홀, 짝, 홀, 짝, 홀 이렇게 배열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홀수들의 자리가 이렇게 4자리가 정해졌잖아. 거기다가 이 1, 3, 5, 7이라는 4개의 홀수를 어떻게 하면 돼? 배열해. 4개를 배열해. 배열하는 거 뭐라고 써야 돼? 4 팩토리얼 이렇게 써야 되고, 또 여기 짝수들의 자리가 3개 정해졌잖아. 여기다가 또 내가 고른 짝수 3개를 배열해. 또 뭐예요? 3 팩토리얼이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이게 4팩이 24고 3팩이 6이니까 4팩 곱하기 3팩 하면은 144인가요? 144에다가 20 곱한 거예요. 288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홀수 2개를 버리고 시작한다. 자, 홀수 2개를 버려. 그러면은 5개의 홀수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잖아. 윤호야, 이때는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아이고,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하죠. 그죠? 버리는 건데 순서가 뭐가 중요해? 그지? 5개 중에 2개를 버렸어. 예를 들면 1, 3을 버렸어. 그럼 이제 나한테 남은 거는 홀수가 몇 개? 3개. 짝수가 몇 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가연아, 무조건 뭐부터 출발해야 돼? 짝부터. 그러면 짝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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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 뒤에 배열하는 방법은 얘랑 어떨까요? 똑같잖아. 짝수들 자리 이미 정해졌잖아. 그 4자리에다 짝수 배열하고, 홀수들 자리 3개 정해졌으니까 거기다 3개 배열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아까 얘가 144였잖아. 144에다가 얘는 얼마예요? 10. 144 곱하기 10이니까 144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이 합한다. 합하면 뭘까? 4320까지 4320까지 이렇게 배열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번갈아라고 했을 때는 홀짝이 개수가 똑같거나 혹은 하나 차이 날 때만 번갈아 배열할 수 있다. 그럼 여기다 하나만 물어볼게. 자,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홀수 4개랑 짝수 4개를 번갈아 배열한다. 윤서. 자, 홀수 4개랑 짝수 4개를 번갈아 배열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윤서야? 아까 전은 홀수가 4개, 짝수가 3개 이랬었잖아. 그지? 이때는 홀수 4개, 짝수 3개면 번갈아 배열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요? 홀수부터 무조건 시작해야 되지. 근데 지금 질문한 것처럼 홀수도 4개, 짝수도 4개야. 이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홀수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짝수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앞에 뭘 붙이고 시작해야 될까? 2를 붙이고 시작해야 돼. 홀수부터 시작하느냐 짝수부터 시작하느냐를 정해줘야 되거든. 이때는. 그래서 2 붙이고 그 다음에는 뭐 쓰면 될까, 윤사? 아니, 버리는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4개, 4개를 번갈아 배열한다면. 그치? 4팩. 그렇죠. 요렇게. 홀수들 4개 배열, 짝수를 4개 배열 해주면 되고, 앞에 2가 붙는다는 게 포인트죠. 개수가 같을 때는. 그치? 홀수부터 시작하느냐, 짝수부터 시작하느냐를 내가 정해줘야 되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는 요 놈 볼게요. 960번. 자. 재현아, 이건 어떻게 풀까? A와 B 사이에 2개 이상의 문자가 온다. 어떻게 풀까? 그러니까 일단 근데 그 2개를 뽑기 이전에 A와 B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와요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문자가 와요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케이스를 나눠서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나눌까? 그치? A, B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는 경우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A, B 사이에 3개의 문자가 오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출발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일단 나눠주고, 그러면 계속 해봐, 재현아. 자, 2개라고 한다면 3P, 그러면 C, D, E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배열했다. 그죠? 그래요. 3p. 그 다음에 A, B 자리 바꾸는 거 두 가지. 그죠? 이펙 두 가지. 그리고 요거를 있잖아. 그리면서 해야 돼. 그리면서. 자, 봐봐. A랑 B 사이에 문자가 두 개 온다 그랬으니까 자, 요렇게 여기다 A를 두고 여기다 B를 두면 A랑 B 사이에 칸이 두 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현이가 맨 처음에 3P 한 거는 여기에 들어갈 두 개를 골라서 여기다 배열을 한 거예요. 3P가. 그치? 그러니까 A, B를 제외한 C, D, E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여기다 배열했다. 가령 예를 들면 여기에 D하고 E가 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곱하기 2는 뭐 했어? 그치? A, B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뭐가 된 거냐면 이 네 개의 문자 있죠? 이 네 개의 문자가 이제 뭐가 됐다? 하나의 묶음이 된 겁니다.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야. 이거는 이제 분리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문자가 한 개 있잖아. 누가 남았죠? C가 남았잖아, C. 그러면 이 덩어리하고 C하고 이 둘 사이에 또 자리 정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기 2가 한 번 더 들어가 줘야 되죠, 이렇게. 이것이 A, B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오게 하는 경우입니다. 얘는 24가지가 될 거고, A, B 사이에 세 개의 문자가 오는 거는 이거 더 간단히 말하면 뭐죠, 결국? 양 끝에 오는 거야, A, B가. 그치?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는 A, B가 양 끝에 오도록 배열을 해주는 겁니다. 양 끝에 오도록. 그러면 소연아, 5자리가 있는데, 자,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반드시 누가 와야 돼? A랑 B가 와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A, B를 집어넣는 방법은 이렇게 넣는 거나 이렇게 넣는 거.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A, B냐, B, A냐. 그럼 이제 이 사이의 세 자리에다가 나머지 세 개의 문자를 그냥 배열하면 되잖아. 뭐라 그래야 돼, 여기다가? 세 개의 문자를 세 자리에 배열. 3팩토리얼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럼 2 곱하기 얼마야? 그럼 얼마지? 12가 되겠지. 12. 그래서 24하고 12를 더해가지고 답은 뭘까요? 36가지가 960번의 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풀면 되고요. 다리가 왜 아프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발목이 아프지? 나이 먹으면 슬픈 게 그런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자꾸 어디가 막 아파. 진짜 발목이 이렇게 아프냐.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자연수를 만드는 문제 유형이 나왔는데 우리 967번을 한번 볼게요. 967번. 자, 이거는 자연수를 만드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중간에 또는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는이 들어가 있는 거. 자, 일단 내가 7개의 자연수, 7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골라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수현아, 만약에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라고만 했으면 이 경우의 수는 뭐라고 써야 돼요? 그거 학원 2주에 한 번씩 오니까 또 리셋이잖아. 7개의 문자 중에 3개를 골라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7, 어, P, 어. 맞아. 7P3. 그지? 전체 경우에서는 7P3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 조건도 없이 세 자리를 만든다 그러면 7P3인데 근데 지금 조건은 뭐냐면 자,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여기 100의 자리가 여기가 짝수이거나 또는 1의 자리가 짝수래요. 이게 그리고였으면 쉬운데 100의 자리도 짝수고 1의 자리도 짝수야. 그러면 쉬운데 100의 자리가 짝수이거나 또는 1의 자리가 짝수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 1의 자리가 짝수인 경우랑 100의 자리가 짝수인 경우 나눠서 각각 구해서 더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 또는의 개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윤호가 말한 게 맞긴 맞아요. 내가 만약에 자 100의 자리가 1번 100의 자리가 짝수인 경우를 구해본다. 100의 자리가 짝수.
홀수. 그러면 일단 이거 그냥 정방향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다가 짝수를 하나 골라서 넣어야 되잖아. 지금 이제 1의 자리는 신경 쓰지 마. 100의 자리만 짝수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7개의 숫자 중에 짝수가 몇 개예요? 3개지.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여기를 채우는 방법이 몇 가지야? 3가지. 그러면 나머지 10의 자리, 1의 자리 이 두 자리는 그냥 자유롭게 배열하면 되죠. 몇 개의 문자 중에? 그치? 7개 중에 내가 맨 앞자리에 한 개 썼으니까 6개 남았잖아. 6개의 문자를 자유롭게 두 자리에 배열하면 되니까 6, P, 2 하면 되겠죠. 6, 5, 30에 3 곱하면 90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1의 자리가 짝수다라고 해도 계산 방식이 어때? 똑같지 않을까? 여기 먼저 채우고 앞에 두 자리 배열하는 거니까. 그러면 3 곱하기 6P2 해가지고 90이야. 그럼 이제 포인트는 얘네 둘을 더하면 답이 나오겠느냐라는 거죠. 왜 안 나올까? 맞아요. 그쵸?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이죠. 100의 자리가 짝수인 숫자들을 여기다 쫙 모아놓고 1의 자리가 짝수인 숫자들을 쫙 모아놨는데 이게 90개, 이게 90개야. 그러면 중간에 여기 지금 교집합에 해당되는 애들을 빼야지 정확한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뭐 두고 할 거냐면 10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모두 짝수인 경우를 구해가지고 빼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지금 구하는 건 이거야. 100의 자리도 짝수고 1의 자리도 짝수인 숫자를 만들어 볼게요. 예진아 어떻게 만들면 될까? 100의 자리도 짝수고 1의 자리도 짝수인 자연수. 일단 나한테 짝수가 몇 개 있다?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여기랑 여기다 일단 깔아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할래? 3P 해가지고 만약에 뭐 여기다 뭐 2 넣고 여기다 6 넣었어. 그럼 여기 가운데 자리에다가는 남아있는 숫자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되죠? 그럼 곱하기 몇이야? 곱하기 5가 되겠지, 그지? 그럼 몇 가지다? 30가지다. 그러면 현준아 답은 5번이야? 다 써줬는데 5번이라고 하면 어떡해? 어? 3번이라고? 성현준씨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더해서 빼야 되는 거. 그래요, 더해서 빼기로 했잖아요. 180에서 30 빼는 거 아니야? 그거 얼만데요? 아, 4번이요. 4번이죠. 150이죠. 150.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전식 배열 하나 해보자. 요거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여러분. 972번. 요거 그때 요거 기억하죠? 이렇게 알파벳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어떤 알파벳이 제일 앞에 건지 한눈에 잘 보여, 안 보여? 이거예요. 잘 안 보일 때는 뭘 동원해서 풀어봐라? 숫자. 숫자로 바꿔서 한번 풀어봐라. 숫자 배열까지만, 숫자 바꾸는 것까지만 해주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 자, 이 6개의 알파벳 중에서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A겠지. 그지? 그 다음으로 나오는 알파벳은 누구예요? E인가요? 그죠? 그럼 얘를 숫자 2라고 생각해. 얘가 두 번째 알파벳이니까. 그 다음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세 번째는 누구예요? 누구지? E, F, G, H, I, J, K, L, M, N. N 얘가 세 번째. O, P, Q, R 얘가 네 번째. S, T, U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알파벳들을 각각 이 숫자에 대응을 시킨 다음에 우리는 이 1, 2, 3, 4, 5, 6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중에 제일 어떤 것부터? 제일 작은 것부터 배열을 시작하면 그게 곧 알파벳의 사전식 배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은 이 6개의 문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서 295번째로 작은 게 누구냐?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숫자로 푸시고 마지막에 문자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6자리 자연수 만들어서 가장 작은 순서대로 295번째 숫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볼게요. 1로 시작하는 숫자가 몇 개냐? 1로 시작하는 숫자가 자, 5자리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120개. 2로 시작하는 숫자도 그러면 120개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240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는 295번째라고 하는 것은 요 라인부터 셌을 때 55번째잖아. 그죠? 그럼 이제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지. 3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애들은 3, 1로 시작하는 애들이겠지.
그러면 성은아 3, 1로 시작하는 애들은 요 4칸을 배열하면 되니까 4 팩토리얼만큼 있을 거예요. 몇 개야 그러면? 24개. 자, 그 다음에 3, 1로 시작하는 애들이 다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수현아 어떤 애들이 나올까? 3, 2로 시작하는 애들. 얘네도 24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윤호야 3, 3으로 시작할 수 있나? 네. 아,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는 안 되지 당연히. 썼던 숫자 또 쓸 수 없지. 네. 그러면 3, 3은 안 되니까 뭐야? 3, 4로 시작한 애들이 또 24개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몇 개예요? 이게 지금 72개니까 여기다 72 더하면 312 넘어갔네, 그치? 312 넘어갔네. 그러면 3, 2로 시작한 여기서 끊어봅시다. 자, 이렇게 끊으면 여기서 몇 개예요? 288개지, 그치? 자, 그럼 무슨 얘기야? 3, 4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 몇 번째 거? 그렇지. 우린 295번째를 찾고 있는데 여기 지금 288까지 왔잖아. 그럼 요 라인 밑으로 7번째를 찾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3, 4로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앞에 오는 애들은 3, 4, 1로 시작하는 애들이겠지. 얘네 몇 개 있겠어? 3팩토리얼 6개 있겠지. 6개.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몇 개야? 294네. 그럼 요거 바로 다음 것이 답이네. 그럼 윤서야 3, 4, 1로 시작하는 애들 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로 시작하는 숫자야? 3, 4, 2로 시작하는 거겠지. 3, 4, 2로 시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뭘까? 맞아요. 3, 4, 2, 1, 5, 6. 얘가 바로 내가 찾고 있는 295번째 숫자가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그대로 다시 알파벳으로만 바꿔주면 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알파벳으로 바꿔보니까 알파벳 뭐예요? 3이면 뭐야? N이었고, 그치? 4면은 뭐예요? R. 2면은 E. 1이면 A. 5, 6이면 S, W.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사전식 배열은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때는 숫자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이제 조합으로 가볼게요. 네. 만약에 네. 196번째로 큰 것인가? 어. 그거랑 작은 것이랑 뭐가 다른지. 큰 거는 큰 거부터 세면 되죠. 그죠? 그냥 여기서는 1이 제일 앞에 나온다면 큰 거부터 센다면 이제 6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 그쵸? 큰 숫자들을 앞으로 당겨갖고 찾으면 그게 큰 순서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알파벳 순이라고 했을 때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제 작은 숫자들부터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합으로 넘어가서 여기 조합의 기본적인 설명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뭐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자, 이 부분만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조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순열, NPR. 이거 말로 하면 무슨 뜻이지, 현준아? NPR? N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를. 알만큼.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가 NPR의 뜻이죠. 그지? 맞니? 자, 수현이도 해봐. NPR이 무슨 뜻이라고? N개 중에서 방금 1초 전 했잖아. R개를 뽑아서 어떻게 한다? 일렬로 나열한다. 다시 해봐, 수현아. NPR이 뭐라고? 그게 NPR입니다. 소연이도 해봐. NPR이 뭐라고? 나열한다. 그러면 재현아, NCR은 뭐야? N개 중에서 알게. 그죠? 이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NCR에다가 뒤에 곱하기 R 팩토리얼을 붙이면 어떨까?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거는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는 n개 중에 r개를 뽑았다. 그 다음에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했다. 이렇게 얘네들이 합쳐지면은 결국 이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개념은 요 식에서 출발을 하고요. 얘를 만약에 NCR은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쓴다면 R 팩토리얼 어디로 들어가면 돼? 요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요게 우리가 조합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선입니다. 요렇게 봐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 써놨죠? 요렇게도 쓸 수 있고, 이거를 팩토리얼만 가지고 표현하면은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연 이거 기억나? NPR을 몇 팩분의 몇 팩이라고 쓸 수 있었지, 가연아? 아니.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맞아.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NPR을. 그러면 그 NPR 요거를 그대로 요 자리에다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여기 들어가면 분모에 R팩이 하나 더 추가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팩토리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NC형이나 NC에는 1로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고요. 3번 공식 매우 많이 쓰는 공식이지? 성은아, 10C7을 계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 10C7. 그죠? 10C3으로 바꿔서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자리에 있는 숫자하고 요 자리에 있는 숫자를 더했을 때 앞에 있는 숫자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조합의 개수가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렇다고 그랬지? 계산해보면 같다? 약분. 그냥 생각해봐도 같아요. 10개 중에서 내가 7개를 뽑으면 7개 뽑으면 항상 몇 개 남아? 3개가 남잖아. 그러니까 7개를 뽑아가는 가지수나 3개가 남겨지는 가지수는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C7은 10C3과 똑같다. 이거 계산할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4번 NCR이 n-1CR 더하기 n-1C R-1로도 바꿔 쓸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뭐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요런 공식이 있다 라고 알아두시고 이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요런 거 1016번 같은 거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많이들 틀려요. 자, 여러분 여기 봐봐. 지금 NCK가 등장했고요. N-KC R-K가 등장했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앞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NCR을 팩토리얼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가연아 팩토리얼만 갖고 표현하면 뭐였지? R 그냥 R 아니고 R 팩토리얼 그지? 분자는 N 팩토리얼 이거였죠. 그쵸? 그럼 이거를 요걸로 그대로 바꿔봐요. 이거 똑같은데 뭐만 바꾸면 돼? R만 K로 바꾸면 되지. 그치? R만 K로. 그럼 똑같이 쓰면 되죠? 똑같이 쓰면은 R 자리에 K 들어갔으니까 K 팩토리얼 곱하기 N-K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식에서 보면은 요 부분 요게 지금 요겁니다. 요게 요거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요거가 요거잖아. 그치? 이제 얘도 써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유노 해볼까? K가 있던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 R-K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 K 팩토리얼 자리를 우리가 R-K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두 번째 요게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것의 팩토리얼이잖아. 그럼 여기서도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것의 팩토리얼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 K 사라져버리고 뭐가 남아? 그렇죠. 얘에서 얘 빼면은 똑같이 n-r입니다. 이거랑 똑같아. 뒤에는 n-r 팩토리얼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 요거는 n 팩토리얼이니까 앞에 것의 팩토리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쓰면 뭐예요? n-k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렇게 표현을 해보니까 가 빈칸에 들어갈 게 뭐구나? n-r 팩토리얼이구나.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얘랑 얘를 이제 곱하래요.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요 놈을 곱합니다. 이렇게. 자, 둘이 곱했어요. 둘이 곱하면 자, 이렇게 곱해지면 일단 딱 봤을 때 지워지는 게 뭐예요?
n-k 팩토리얼 하나 통째로 이렇게 지울 수 있죠. 이렇게 지울 수 있어. 그쵸? 맞죠? 그리고 남은 거 봐봐. 분모의 k 팩토리얼, r-k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이니까 요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분자에 들어갈 거 뭐예요? n 팩토리얼. 그죠? 그래서 나와 빈칸에는 n 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다는 뭔가? 다는 조금 나눠가지고 쓴 것 같은데 여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있으니까 지금 n-r 팩토리얼 요거 분의 요거가 지금 여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k 팩토리얼이랑 r-k 팩토리얼이니까 요거하고 요거 곱한 게 여기 써 있어. 그럼 여기 지금 다하고 라에는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거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에 들어갈 것과 라에 들어갈 것은 어떻게 생겨야 될까? 똑같이 생겨야지. 그러니까 이 분수에 분모 분자에 같은 걸 곱해준 거예요. 그럼 무엇을 곱했을까? 무엇을 곱했는지는 밑에 있는 걸 보면 돼요. 여기 갑자기 NCR이 나왔죠. 그죠? NCR. 우리 아까 NCR이 뭐랑 똑같다 그랬냐면 NCR이 요거였잖아요. 요거였지. 그러면 요 NCR이 요 앞에 있는 요 분수하고 같아요 라고 생각해보면 다에 들어갈 게 뭐예요? R팩인 겁니다. R팩. 그러면 다에다가 내가 R팩을 집어넣었으면 라에도 뭐예요? 라에도 R팩이고 여기 R팩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역시 요 부분이 요 밑에 있는 RCK와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차근차근 빈칸을 채워보면 돼. 생각보다 달라붙어서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복잡해 보인다고 아예 애초에 패스한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자, 빈칸 다 채웠죠? 답이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4번. 그치? 4번.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이 페이지에서는 1022번 보겠습니다. 자, 9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았는데 뽑은 카드에 적힌 수의 총합이 홀수. 주어가 숫자를 3개를 더했는데 이 세 숫자의 합이 홀수다. 이게 홀수. 자,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지? 홀수 하나에 짝수가 2개인 경우 또는 그렇지 3개가 전부 다 홀수인 경우도 셋이 더하면 홀수가 되겠죠. 그지? 자, 일단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시고 자, 이제 뽑으면 돼요. 가연아, 우리는 홀수를 총 몇 개 갖고 있을까? 5개를 갖고 있고 짝수를 몇 개 갖고 있을까? 4개를 갖고 있지. 그럼 만약에 홀수 하나와 짝수 2개를 뽑는다 라고 하면 요 5개 중에 하나 뽑는 거고 4개 중에 2개 뽑으면 되는 거죠. 맞지 가연아? 뭐라고 쓸까? OC1 곱하기 4C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OC1이 얼마야 가연아? 5가 되겠고 4C2는 얼마야? 6이죠? 그러면은 30까지가 되겠네. 자, 예진아, 홀이다 그러면 이건 그냥 몇 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홀수 5개 중에서 그냥 이렇게 3개 뽑아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OC3이라고 쓸 수 있고 자, OC3을 만났으면 항상 어떻게 바꿔라? OC2로 바꿔라. 그치? 숫자가 좀 작아질 수 있죠. OC2. OC 계산합시다. 분모가 뭐야? 그죠? 2 곱하기 1분의 분자는 뭐야? 5 곱하기 4. 그럼 몇이에요? 10 되겠네. 그지? 그러면 30하고 10하고니까 답은 뭘까요? 40까지가 되겠죠? 40까지. 이렇게 풀 수 있다. 홀짝 더하면 짝수예요. 맞죠? 네. 그래서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2가지 케이스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겠죠? 그치? 9개 중에 그냥 동시에 3장의 카드를 뽑아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전부 C 조합으로 뽑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는 1028번을 볼게요. 1028번. 자, 1028번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내가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수현아 NA가 뭐였지?
무슨 뜻이었죠? 이걸 대답 못하면 안 되지. 집합에서 A라는 집합에 앞에 이렇게 N 붙이면 무슨 뜻이었어? 개수. 원소의 개수였잖아. 근데 원소의 개수가 4 이상 5 이하니까 자, 원소가 4개짜리이거나 또는 원소가 5개짜리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만약에 성은아 밑에 나라는 조건이 없이 그냥 내가 원소 4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든다. 요걸 가지고 원소 4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든다. 그럼 부분집합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되게 단순해. 그냥 9개의 원소 중에 몇 개 고르면 돼요? 4개 고르면 되지. 근데 그 고르는 4개의 원소 사이의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집합이라는 건 원소 사이의 순서 바꿔도 같은 집합이잖아요. 구성원만 같으면. 그래서 9개 중에 4개를 순서와 관계없이 뽑는 거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를? 맞아요. 구시사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소연아, 원소 5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든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9개의 원소 중에 원소 5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든다. 구시 원소 5개짜리니까 구시 5지. 근데 물론 구시 5는 구시 4랑 어때? 같은 거예요. 그쵸? 계산은 구시 4로 하면 돼.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조건이 추가로 집합 A의 원소 중에 가장 작은 원소는 3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2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윤서 뭐하니? 왜? 그 뭐야? 어? 자, 가장 작은 원소가 3이다라는 거는 일단 3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어때? 3은 반드시 포함해야 돼. 3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쵸? 3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 그리고 1과 2는 절대 포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윤서 이해되죠? 그죠? 한국말 이해했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3이라는 애는 꼭 골라야 되고 1과 2는 절대 고르면 안 돼.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해봅시다. 첫 번째, 원소가 4개짜리 집합을 만든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는 4개의 원소를 뽑아야 되는데 이미 3이라는 원소 하나는 골라져 있지. 하나 골라져 있어.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3개를 더 뽑아야지. 근데 몇 개 중에? 그렇지. 1, 2는 못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6개 중에서 3개를 더 뽑으면 그게 요걸 만드는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준영아 뭐라고 쓰면 돼? 방금 몇 개 뽑냈죠? 아니, 우리가 원소 4개짜리 집합을 만들 건데 그래 3이라는 원소 하나 골라놓은 거니까 3개를 더 뽑아야 되잖아. 6시 3이지. 그치? 소연아 6시 3은 계산하면 어떻게 돼? 분모가 뭐죠? 그죠?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6 지워지고 20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A가 5인 경우 해볼게요. NA가 5인 경우. 자, 요거는 예진이가 해보자. 이번에는 내가 5개의 원소를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개는 골라져 있어요? 하나는 골라져 있어요. 그죠? 그럼 나는 나머지 몇 개 중에? 몇 개 중에? 6개 중에 몇 개를? 그치, 4개를 고르면 되니까 6시 4라고 쓸 수 있고. 수현아, 6시 4는 어떻게 계산한다? 바꿔 일단 6시 4는 6시 2로 바꾸고. 자, 계산 어떻게 해? 분모가? 분자는? 얼마야 그러면? 1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20개하고 15개를 더하니까 답은 뭐가 돼요? 35가 된다. 그치?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는 첫
1031번 볼게요. 1031번은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고르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여자 무용수를 적어도 한 명 포함하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주어가 적어도가 들어가 있을 때는 항상 어떻게 풀었더라? 반대를 찾았죠. 반대. 그러면은 여자 무용수가 적어도 한 명 포함된다의 반대는 뭐예요? 그치? 여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니까 모두 남자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문제에서 말한 경우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연아, 지금 12명 중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12명을 남녀로 구분을 해볼게요. 자, 내가 남자를 n명이라고 한다면 n명, 여자는 몇 명이라고 그래야 돼? 맞아요. 12-n명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써봅시다. 자, 내가 인터뷰에 참가할 3명을 뽑는데 그 3명이 전부 다 남자였으면 좋겠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냥 남자 중에 3명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남자 중에 3명을 뽑는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NC3 이렇게 써야죠. NC3. 그지?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NC3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현준아 이것을 전체란 뭔데? 맞아요. 12명 중에 3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 거기에서 모두 남자만 뽑히는 경우를 빼면,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경우의 수 얼마가 나온다? 210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210.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식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얘부터 정리해. 12C3부터 계산합시다. 얼마? 220. 자, 얘가 220이래. 그럼 220에서 이걸 뺐더니 210이 됐어요.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10이란 얘기잖아. 10. 그래서 NC3이 10이다 라고 생각하고 N값 찾으면 끝납니다. 이 정도는 외우고 있죠? 몇 C3이 10이야? 5C3이 10이죠? 그 답을 3번 딱 체크하면 어떻게 돼? 틀려요. 왜냐면 나는 N을 뭘로 잡았으니까? 남자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자, N은 5가 맞는데, N은 5인데 이거는 남자의 숫자가 5명이라는 얘기고, 이게 5명이고, 그럼 여자는 몇 명이야? 7명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34번도 볼게요. 자, 34번은 A, B를 포함한 7명이래. 그러면 A, B, C, D, E, F, G 이렇게 볼게요. 자, 이 7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일단 뽑는 것만 해보자. 뽑는 거. 7명 중에 5명을 뽑아야 돼. 그런데 A, B는 모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머릿속에 생각해봐. 7명 중에 5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미 A와 B는 뽑혔어. 그러면 가연아,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야? 맞아요. 그죠? 5명 중에, 여기 있는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죠. 그래서 5C3이 우선 들어가야 됩니다. 재현이 자. 3명 골라봐, 재현아. 3명 골라봐. CD.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5명을 지금 이제 일렬로 세울 거야. 멤버는 정해졌어. 근데 이 5명을 세우는데 또 조건이 있어요.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A랑 B 말하는 거야. A랑 B. A랑 B는 이웃했으면 좋겠대. 자, 이렇게 5명을 줄 세우는데 수연아, A랑 B는 이웃했으면 좋겠대. 이웃한다의 키워드가 뭘까? 이웃하게 줄 세운다의 키워드. 내가 A, B를 이웃하게 하고 싶으면 A, B를 묶어서 이렇게 한 명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봐야 돼? 4명이라고 봐야 돼. 그럼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예요? 네 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냐고요? 뭐라고 써야 돼요? 4 팩토리얼. 그치? 그리고 묶여져 있는 A, B도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몇? 곱하기 2. 자, 여기까지 해주면
AB를 포함해서 뽑았고 AB가 이웃하게 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야. 그냥 앞에서 했던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차근차근 계산하면 돼요. 얘가 10이고 얘가 24고 얘가 2니까 답은 뭘까요? 480까지가 되겠네. 그지? 480 이렇게 되겠고, 자, 그 옆에 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함수 만들기. 자, 함수 만들기 중에서는 기본 문제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우선 그 1037번으로 우리가 조금 기본적인 문제들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내가 1, 2, 3, 4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함수를 만든다. 자, 이때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냥 함수를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 질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대1 함수를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1대1 함수. 자, 근데 이 1대1 함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이런 식이 보이면 이게 1대1 함수란 뜻이고, 세 번째로 질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큰 작작. 무슨 뜻이겠죠? 큰 놈은 큰 놈한테 화살표를 쏘고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쏘는. 자, 식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큰 작작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걸 가지고 한다면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쉬워요. 1이라는 애가 6개 중에 하나한테 화살표 쏘면 되지. 그러니까 1의 선택권이 몇 개 있는 거야? 6개. 2도 어때요? 1이 앞에서 누구를 쐈든 2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형, 얘는 얘대로 6개 중에 하나한테 또 쏘는 거고, 얘도 6개 중에 얘도 6개 중이니까 6의 몇 제곱이에요? 6의 4제곱.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대1 함수가 되면 얘기가 좀 달라. 1대1 함수가 되면, 자, 1이라는 애는 6개 중에 하나한테 골라 쏘겠죠. 1이 만약에 3한테 쐈어. 그럼 2는 어떻게 돼? 3한테는 못 쏘잖아, 이제 1대1 함수니까. 그래서 2가 쏠 수 있는 애들은 5가지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3이 쏠 수 있는 애는 4가지, 4가 쏠 수 있는 애는 3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지. 자, 생각해봐.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6p4라고 쓸 수 있습니다. 6p4. 그러니까 6개 중에 4개를 고르는데 1이 누구한테 쏘고 2가 누구한테 쏘고 이걸 정해줘야 되니까 순서까지 정하는 거예요. 6p4로.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느낌상 뭘 것 같니? 6c4입니다. 6c4. 자, 6c4라는 건 뭐냐면 이쪽에 있는 6개의 원소 중에 몇 개를 고르면 4개를 골라. 4개를 그냥 막 골라. 이렇게 4개를 골라주면, 자, 이 조건에 의해서 1은 반드시 누구한테 화살표 쏴요? 얘한테 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뽑힌 넷 중에 가장 작은 애한테 화살표를 쏠 수밖에 없어. 큰 작작이니까. 그리고 2는 얘한테 쏠 수밖에 없고, 3은 얘한테 쏠 수밖에 없고, 4는 얘한테 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4개의 숫자를 뽑기만 하면 순서는 내가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 결정이야. 이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수를 찾을 때 제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1037번은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면은, 자, 1, 2, 3, 4가 1, 2, 3, 4, 5, 6한테 화살표를 쏘는데 일단 하나는 정해져 있어요. 3이 3한테 쏘는 건 정해져 있어. 요거는 고정. 그리고 x1, x2에 대해서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은 fx2보다 크대요. 요거는 아까 큰 작작에서 살짝 변동이 있는 건데 생각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3은 3한테 쏘는 걸로 고정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누구한테 쏴야 될까? 자, 우리 조금 생각하기 편하게 이쪽에 있는 숫자를 뒤집을게요. 순서를 6, 5, 4, 3, 2, 1로 뒤집고 3이 3한테 쐈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3이 3한테 쐈으면 1, 2는 3보다 작잖아. 그러면 얘네는 누구한테 화살표를 쏠 수 있냐면 3보다 큰 애들한테 화살표를 쏠 수 있는 거야. 이 조건 때문에. 그치? 이거는 작은 놈은 큰 놈한테 쏘고 큰 놈은 작은 놈한테 쏴라는 거잖아. 얘네들은 여기다가 화살표를 쏴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얘는 누구한테 쏘는 거야? 이 중에서 하나한테 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보자. 얘부터 해봐. 얘는
그냥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화살표를 쏘는 거니까 얘는 선택권이 몇 개 있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요쪽을 이제 판단할 때, 요쪽을 판단할 때 아까 앞에서 설명한 요거 3번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6, 5, 4 중에 나는 두 개의 숫자를 고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세 개의 숫자 중에 두 개를 고르기만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뭐 6이랑 4를 골랐다라고 하면 이 조건에 의해서 자동으로 1은 6한테 2는 4한테 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C2와 2를 곱한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몇이야 그러면? 6이죠. 6. 그죠? 함수의 개수 찾는 문제는 출제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 보통 나오면 조금 뒤쪽에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조건이 복잡해졌을 때도 여러분들이 풀 줄 알아야, 그래야 이제 고득점 하나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거는 좀 더 이제 조건이 생소한데 이거는 해석을 못 해가지고 못 풀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화살표를 날리는데 일단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인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거든? 가연아 아까 n은 뭐였지? 여기다 이렇게 n 붙이면은 원소의 개수죠. 그럼 이 집합은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이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가 4개란 얘기잖아. 그지? 이 집합이 뭐냐? 잘 들여다보니까 여기 이런 식이 보이네. fx는 x다라는 식이 보이네. 그 무슨 말이야? 만약에 x에 1 집어넣으면 f1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2 집어넣으면 f2는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한테 화살표를 쏘는 애들을 말하는 거죠. 그거의 원소가 몇 개다? 4개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6개 중에서 4개는 내가 나한테 쏜다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이쪽에 있는 6개 중에 4개를 고르자. 자, 6개 중에 4개를 고르자. 성은 아무거나 4개 골라봐. 1, 2, 3, 4. 그래, 1, 2, 3, 4를 골랐어. 그러면 이 1, 2, 3, 4들은 무조건 내가 나한테 쏘는 거니까 1은 1한테, 2는 2한테, 3은 3한테, 4는 4한테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이 두 개의 원소는 어떨까? 이렇게 쏴도 되고 이렇게 쏴도 되나? 잘 생각해봐. 이렇게 쏴도 되고 이렇게 쏴도 되나? 크로스로만 쏴야 돼요. 왜냐면 얘네 둘까지 만약에 이렇게 쏴버리면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가 4개가 아니죠. 6개가 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끝에 있는 2개는 반드시 자기 자신한테 못 쏘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크로스로 쏘는 거니까. 그럼 답은 뭐야? 6C4가 답이야. 6C4는 6C2랑 같으니까 답은 얼마죠? 15.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마지막으로 그 직선 찾는 문제만 하나 풀고 마칠게요. 원래 끝까지 나가려고 그랬는데 두 장. 세 쪽이 남았네. 세 쪽. 자, 1043번 봅시다. 1043번은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죠? 직선의 개수를 찾을 때는 기본적으로 점 몇 개를 뽑는 거야? 2개를 뽑는 거지. 지금 점이 총 몇 개 있어? 10개가 있잖아. 10개의 점 중에 2개를 뽑는데 자, 이렇게 일직선상에 여러 개가 같이 놓여 있을 때는 뭐가 발생한다? 중복이 발생해. 중복이 발생해서 중복되는 것들을 빼주는데 자, 여기 일직선상에 있는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방법을 빼줄 거예요. 빼주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죠. OC2를 그냥 싹 다 빼버리면 이 직선 자체가 그냥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직선도 한 번은 우리가 카운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OC2를 빼주되 끝에다가 뭘 붙여? 플러스 1은 한 번 붙여주는 거야. 직선을 셀 때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애들도 똑같죠. OC2를 빼주되 한 번은 카운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0C가 얼마니? 45에서 10 빼주고 1 더하고 10 빼주고 1 더하는 거니까 18을 빼는 거네 결국. 27인가? 2번. 이렇게 푸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토요일 날까지 요 책을 끝까지 한번 풀어와 봅시다. 그 뒤에 남아있는 세 페이지에서는 내가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주도록 할게요. 뒤에 남아있는 거 몇 개 유형만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까지 파트 1 끝까지 풀어와 봅시다. 수고했어. 토요일 날이요? 네, 토요일 날 1시.
그쵸. 저희 계산 부분이랑 어.